네, AI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곳 바로 전력 인프라, 일명 그리드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바로 이 그리드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또 이 한 축의 원전도 있고요. 또 그에 버금가는 수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K그리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편하게는 전력 인프라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변압기 이렇게도 얘기를 쓰는데 K그리드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면서 가고 있어요. K그리드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네. K그리드는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야? 여기도 한번 개념 정리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면 그리드. 사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격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격자랑 전력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력망 연결된 거를 보면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격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전력망, 그리드, 전력 네트워크 이것이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력망이라는 거는 이제 송전과 또 요 가장 큰 카테고리가 전력망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송전 그리고 또 배전으로 나눌 수가 받는 배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제가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네. 드리는데 우리가 뇌에서 전기 신호를 준 다음에 척추를 따라 가지고 중추신경계에 따라서 말초신경계 가고 손이라던가 눈동자로 움직이잖아요. 네. 전력도 똑같습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이 생산된 다음에 송전 라인, 중추신경계겠죠. 쭉 따라서 들어가고 배전 라인 해가지고 각 가정이라던가 공장에다가 뿌려집니다. 네. 그 전기가 이제 동력 장치, 모터라던가 이런 뭐 카메라 아니면 조명 이런 것들을 비추면서 이제 전력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전은 중추신경계고 배전은 말초신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력기기라는 게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어떻게 맞아요. 나눠져 있냐 네. 이렇게 전력 생산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쓰이는 것들은 터빈 또는 발전기도 전력기기의 품목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ESS도 네. 발전소 옆에다가 많이 짓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력기기이다라고 볼 수 있고 송전 배전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변압기와 차단기가 있습니다. 예. 변압기가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포머인데 뭐를 변환시키냐 하면은 전압을 변환시키는 겁니다. 전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변압기. 그리고 또는 또 다른 제품으로는 차단기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증시에서 갑자기 빠지면은 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것처럼 폭등 폭락할 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두꺼비 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전력 또는 이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딱 전력을 차단시키는 게 차단기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으로 보면 발전기, ESS, 변압기, 차단기 이렇게가 대표 품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 기분 좋은 건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작년에 이걸 아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바로 이 그리드, 특히 변압기, 전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했어요. 와, 압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주가도 5배, 6배, 7배씩 올랐는데 정말 우리 K그리드, 대한민국의 그리드 산업에 있어서의 위상 탑티어 맞습니까? 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 탑티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끝까지 들으셔야 네, 됩니다. 끝까지 들을게요. 네. 그래서 숫자로 보시면은 네. 한국이 전체 이제 수출 시장에서 전체 전력기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8위이고 마켓 네. 쉐어로 보면은 한 2%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위로 보면은 중국이 있고 예. 2위는 독일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업체는 이제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이 기업이 있죠. 하나 있죠. 네. 네, 그리고 3위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는 GE 또는 이튼, 허백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4위는 이제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이제 멕시코 로컬 업체들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공장들이 많이 이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끝까지 그런데, 들어보라고 네. 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요 판도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 전력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북미,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중국산 전력기기를 배제하자라는 움직임이 2019년부터 나타났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화웨이 이슈랑 똑같아요. 화웨이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 통신 장비 시장에서 퇴출된 것처럼 전력기기 시장에서 중국산 변압기,
중국산 전력기기가 퇴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한국 업체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뭐 빈자리가 생겨서 한국 업체들이 들어왔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국의 전기 품질이 워낙 우수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미국에서는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송배전하는 과정에서 전류 손실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3.5%, 미국은 6% 가까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품질이 좋다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중국이 빠져나가면서 한국 거 한번 써보니까 가격도 괜찮고 실력도? 품질도 좋고 납기도 잘 맞추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수출 금액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최근 2년에 이제 확 떠올랐고 네. 작년에 그렇게 기염을 토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수출 볼까요, 한번? 예.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2024년에 전력망 토탈 해가지고 한 115억 달러 이렇게 투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출 데이터들은 품목별로 브레이크 다운이 된 건 아닌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그래프 각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서 있죠. 예, 확 예,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변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갑자기 한국의 변압기 또는 전력기기 수출이 2022년에 증가를 했냐? 네. 왜 이것을- K 그리드냐? 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는 시장으로 나눠서 보면은 미국향 수출 금액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왜 수요가 증가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두 번째는 노후 전력망 교체 이슈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과 소비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전라도에서 전력 생산해서 서울에다가 보내는데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네. 미국은 남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서부와 동부까지 이어줘야 되는 게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 이전에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는데 그만큼 파생해가지고 전력기기 수요, 송전망 수요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인데 사실 미국의 전력망이 1950에서 70년대에 많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이때 석탄, 석유 발전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인프라 투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통 변압기 사용 연수가 40년 정도 됩니다. 다 이미 낡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교체 수요, 잠재 수요가 있었다. 근데 이 잠재 수요를 불태웠던 게 바이든 정권의 인프라 법안 그리고 IRA 법안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그나마 양호한 전봇대가 나와 있고요. 아직 미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색의 그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로 된 전봇대가 상당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다 교환하는 작업을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하고 있는데 위원님,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트럼프와 우리 K그리드는 또 어떨까요? 또 너무 잘하면 항상 긴장을 하게 되는데 네. 중국을 배제했기 때문에 조선처럼 또 우리 K그리드는 그렇게 못 살게 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국의 K그리드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네. 않습니다. 예. 그래서 1기 행정부 때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무려 60%를 매겼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변압기 그 미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한국산 변압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미국의 변압기 생산 업체들이 도산을 한다라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관세잖아요. 변압기 역시도 그런 리스크가 상존하기는 합니다. 네. 그거는 맞는데 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르죠. 2016년 때는 다운 사이클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변압기를 사가지를 않았는데 지금 미국 변압기 부족해서 난리여가지고 거의 한 변압기 주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압기 업체들이 갑이어가지고 조금 더 협상력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16년, 17년 당시에는 중국산 변압기로 대체를 하면 됐어요, 미국이. 근데 지금은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미국이 한국산 변압기를 사실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한국 업체들도 이미 대응책을 많이 짜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다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있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산 변압기에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그렇죠. 판매하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조금 위험 요인이 있기는 한데 있긴 하나. 그래도 기업들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런 대응책들을 많이 해결책을 고민을 해놨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딥시크도 다뤘고요. 그동안에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 AI 시대는 결국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까지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K-그리드.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은 또 AI 산업을 고도화된 거고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유럽연합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K-그리드의 전망은 더 밝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커버하는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일 마음 편한 쪽이 전력기기 쪽이에요. 네. 그래서 왜 전력기기 쪽 주가도 잘 안 빠지고요. 주가도 네. 잘 안 네. 빠지고 네. 좋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전력 수요 전망치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난 과거 20년 동안 GDP가 계속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매년 연평균 0.5%씩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전력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소비량이 한 6% 정도 매년 성장한다라고 해가지고 전력 미국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해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반덤핑 이런 위기도 분명 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대비를 하면서 차라리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럽도 AI 할 거 아니에요. 또 유럽이겠습니까? 다 또 AI 하고 중동도 하면은 저희가 수출 다변화로도 또 열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팔란티어 실적 발표를 네. 보면서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많이 어제요? 놀랐던 네. 게 물론 매출액 성장률도 높긴 하지만 이 AI 활용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빠르고 선도적이고 네. 유럽이 좀 쫓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AI 활용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또 한 번 그렇죠.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한국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성중공업이 대표적인데 네. 효성중공업은 이미 유럽에 뭐 판매 지사도 있고 유통망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한국 K-그리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유럽연합 또 아시아 쪽도 있고 그러니까 AI 산업이 다 가는데도 우리가 K-그리드가 계속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 유럽연합도 거의 상당액을 또 여기 전력그리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 쪽에 워낙 많이 드라이브가 됐고 앞서서 현재까지는.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좀 딥시크 이야기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주가도 빠지고 조금 수요가 많이 전력기기도 했지만, 감소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주가적인 주가가 하락했을 뿐 이렇게 중동, 동남아, 북미 쪽에서 이제 글로벌 유럽연합, 예. 네, 다들 이제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전력기기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예. 미국의 이튼이라는 배전 전력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 유명하죠. 200조 네. 원 정도 되고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인데 네. 그 어닝콜 주제도 딥시크였는데 그래서 거기 대표이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데이터 센터형 전력기기 수요는 7년치가 쌓여져 있다라는 말도 하고 예. 그리고 딥시크 이후에 빅테크 업체들과 데이터 센터 업체들과 고객사들과 대화를 했는데 전혀 투자 동향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딥시크 우려에 대해서는 전력기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 이야기. 이거는 우리의 좀 그리드를 더 키워서 2차 전지까지도 해당이 되는데요.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ESS도 이제 잘 아는데 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또 우리의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차 전지는 이 ESS를 그렇게 희망차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SS가 결국 차기에 또 하나의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성장 동력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ESS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전체 2차 전지 시장에서 사실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네. 부각은 안 되지만 성장세로 보면은 ESS 산업 역시도 굉장히 밝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산업이 ESS 산업인데 테슬라 역시도 실적 발표할 때마다 ESS 사업부의 판매량
그리고 ESS 용량이 매분기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네. 작년 데이터로 봤었을 때 미국의 신규 발전기 설치된 게 40%가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옆에는 반드시 ESS가 ESS가 들어가야 에너지 되는. 저장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ESS 산업 역시도 전망이 밝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ESS 산업 역시도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ESS를 팔려면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미국에서 제조를 하라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사수혜로 한국 역시도 기회를 잡을 수 그렇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도 배제되고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그 자체가 배터리 아닙니까? 우리의 2차 전지 전기차 때문에 좀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ESS에서 출구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정부도 이 K-그리드에 적극 지원 총력 펼쳐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했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정부도 함께 우리 K-그리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K-그리드 얼라이언스가 이제 발족이 됐는데 내용은 정부와 전력기기 업체들 그리고 EPC 업체들이 연대해서 수출을 본격화하자라는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망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전력망이 셧다운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블랙아웃, 대정전이 그렇죠. 발생을 하다 네, 보니까 정부의 보증이라던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제품의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관 합동을 해가지고 수출 판로를 더 열어보겠다라는 게 K-그리드 얼라이언스의 중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력기기 산업이 기본적으로 투자 유발 개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변압기만 팔면은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전선도 같이 팔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EPC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변압기도 파는데 옆에다가 전선도 같이 팔면 안 될까? 시너지를 붙이는 것들을 고민을 했는데 네. 이렇게 산업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율이죠. 일종의 좀 조율을 해주면서 우리가 네. 워낙 전선도 뭐 세계적인 전선 기업이 있고요. 변압기 기업도 있으니까 뭐 정부와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한 테이블에서 조율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요. 2030년까지 K-그리드 수출액은 150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도 5% 이상 달성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자, 정부와 기업들 어떻게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일감은 넘쳐나는 것도 많아요. 하고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력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모두 다 이제 재무제표 영업이익률 보면은 놀라운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길게 이어가야겠죠. 그래야죠. 네, 네. 이어가야 되는데 네. 제일 걸리는 게 사실은 관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관세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이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예. 정부에서도 이 관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기업들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당연히 관세를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K-그리드를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정부가 또 함께 가면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하고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도 우리 진출해야 되겠습니다. 예, K-그리드의 전망을 밝다. 또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남인식 SK증권연구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